탤런트 최불암 편. 불암아, 노역은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최불암이란 이름 석자보다 전원일기 김 회장을 먼저 떠올립니다. 전원일기가 끝난 지금도 다르지 않아 길 가다 마주치는 아주머니 밴들은 저를 여전히 김 회장이라고 부르지요. 전원일기 김 회장으로 살아온 동안 사람들이 늘 하는 오해는 또 있습니다. 김 회장은 늙지도 않는다죠. 첫 회를 시작할 때나 천회를 방송하는 날이나 김 회장은 언제나 허연 머리와 주름 깊게 팬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일찌감치 할아버지 역만 맡아 하느라 한 번도 제 나이대로 살아본 적이 없지만 저 역시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시대를 호령하는 영웅역을 맡아 해보고 싶기도 했고, 예쁜 여배우와 로맨스를 나누는 열혈남아도 해보고 싶은 것이 당연했지만 전 언제나 할아버지 역에 충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어떻게 할아버지 역에 어울리는 것이 재능이라 할 수 있겠냐고 묻겠지만 이것도 재능일 수 있음을 인생의 고비를 넘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누군가 무심코 뱉은 칭찬 한마디 덕분이었죠. 방송계에 입문하고자 했을 때 저의 꿈은 연출자였습니다. PD라 불리는 직업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서라벌 예대에서 연출을 공부했습니다. 졸업작품으로 연극을 준비하던 때 극중 할아버지 역을 맡은 친구의 연기가 눈에 거슬릴 만큼 형편이 없었지요. 아니 할아버지답기는커녕 중년 신사도 못돼 대학생 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던 저는 그 친구에게 연기 지도를 한답시고 무대에 올라 내 머릿속에 떠오른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직접 실현해 보았습니다. 연습 기간 내내 저는 그 친구에게 할아버지 연기를 가르쳤지요. 그래도 그 친구는 개막을 얼마 안 남겨놓고도 대학생 티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기 지도라 생각하며 무대에 올라 친구 대신 할아버지 대사를 외치며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고 내려오는데 한 선배의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 최불암, 너 노역은 아주 타고났구나. 할아버지 연기는 너 따라올 사람이 없겠어. 야, 이번 연극 네가 직접 연기하는 건 어때? 선배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선배들도 나를 둘러싸고 이번 공연 할아버지 역은 꼭 제가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공연 4, 5일을 남겨놓고 캐스팅이 변경되었고 저는 졸지 연출에 주연 배우까지 맡아 공연을 이끌게 되었죠.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학생 작품 중에서 보기 드문 수작이라며 담당 교수님과 선후배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던 거죠. 살면서 그때처럼 좋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기를 내 천직으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연출자가 되고 싶은 꿈에 부풀어 올랐지요. 그러던 중 이번엔 아는 선배가 햄릿이란 연극을 연출하니 주연 배우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할아버지 연기로 사람들 주목을 받았던 터라 전 햄릿 역도 자신이 있었지요. 마음은 연출에 가 있으면서 좋은 역이라고 욕심을 부려 연습을 시작을 했으니 졸업작품 할 때만큼 연기에 몰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극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연기 실력 형편없는 배우로 전락했습니다. 무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도망가다시피 군대를 가게 되었죠. 그러나 군에서 훈련 중 누군가 쏜 총알을 맞는 사고로 심장병이 생겨 병 하나만 더 얻은 채 제대를 해야 했습니다. 군을 제대하고 보니 그 사이에 동기들은 벌써 방송국에 취직했거나 전문 극작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외모가 번지르르한 친구놈 중에는 탤런트나 영화배우로 활동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죠. 한참 꿈 많은 20대 청춘에게 저만큼 앞서가는 친구들을 뒤에서 바라보기란 가혹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20대에는 누구나 몸살을 앓지만 전 정도가 심했지요. 병이 완치되지 않아 학교도 못 가고 할 일 없이 방에만 처박혀 있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피인이 되어갔습니다. 산처럼 쌓아놓은 이불에 머리를 파묻어야 겨우 한두 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고 불면증이 심해 며칠씩 밤을 새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두통까지 심해 귓속에서는 계속 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시계추 소리에도 발작을 일으킬 만큼 신경이 예민해졌지요. 수염을 깎지 않아 덥수룩해졌고 며칠씩 세수를 하지 않아 요즘 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노숙자 행색이 내 모습이려니 하면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해결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고민에 빠지다 보니 안으로 골마 들어가 그것만이 유일한 길로 보였으니까요. 당시 강 어귀 높은 곳에 자리한 초라한 우리 집 다락방에 앉아 강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강으로 뛰어들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저 강물에 빠져 죽어버리자. 저는 조금씩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정신이 나갈 대로 나간 상태였던 저는 그것이 나를 부르는 환청처럼 들리더군요. 거린의 행색을 하고 종소리를 따라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차림새만 보고도 저의 고민을 헤아리며 머리를 잡곤 성경 말씀을 읊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 중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세상 모든 떡이 다 네 떡이 아니다란 것이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필이면 그때 내 머릿속엔 언젠가 선배가 해준 말이 떠오르더군요. 야, 브라마, 너 노역은 아주 타고났구나. 할아버지 연기는 너 따라올 사람이 없겠다. 이후 저는 방송국을 찾아가 오디션을 봤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역할이었죠. 뜻밖에도 KBS 수양대군의 김종서 역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할아버지 연기로 인정을 받으면서 저는 서울역에 나가 진짜 할아버지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를 모니터해 연기에 적용했습니다. 우스갯소리까지 생겨난 파는 웃음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할아버지 역할하면 최불암이 최고라는 공식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묘하게
놀랍게도 잘한다고 칭찬받은 일은 자신감도 생기고 더 잘하려는 의지도 불타오르게 됩니다. 배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를 저에게 선배의 그 칭찬 한마디는 아직도 제 가슴속 깊이 남아있죠. 그래서 나이 들면서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 칭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칭찬하고 관심 있게 봐주는 수고는 나처럼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위대한 일임을 저 최불암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